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와 연설회를 모두 10차례 마련했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토론은 유튜브 대구 MBC 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순서로 대구 달성군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와 합동방송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후보자 모두 발열 검사를 마쳤고 감염 예방 수칙에 맞춰 거리를 띄워 자리 배치를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 달성군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는 달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구문화방송이 중계방송합니다. 달성군 선거에는 모두 5명이 출마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늘 토론회는 2명이 참석했습니다. 나머지 후보 3명에 대해서는 토론회가 끝난 뒤에 합동방송 연설회로 진행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 자리에 나온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미리 추첨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추경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추경호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달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회자 공통질문과 공약 발표, 발표한 공약에 대한 상호토론, 후보자 주도권 토론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제한 시간 10초 전에는 예고음이 울립니다. 제한 시간이 다 되면 종료음이 울립니다. 제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발언을 계속하시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박형용 후보부터 기조연설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달성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박형룡입니다. 코로나 전쟁,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영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달성구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는 자영업, 소상공인을 해본 저 서민 정치인 박형룡을 선택해 주십시오. 적자 기업을 흑자 기업으로 전환시킨 현장 경제 전문가 저 박형룡을 꼭 뽑아 주십시오. 잠재력이 무궁한 우리 달성군을 집권 여당의 힘과 저 박형룡의 능력으로 반드시 도약시키겠습니다. 20년째 꼴찌인 대구 경제 살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추경호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추경호입니다. 존경하는 달성 구민 여러분, 정부의 초기 방역 실패로 인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 3년간 서민들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서민들 일자리는 줄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너무 힘들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한마디로 민생경제는 폭망 상태입니다. 위선자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 강행,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이에 연루된 인사의 민주당 공천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정권의 오만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력은 없고 쇼에만 능한 내로남불 정권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검증된 경제 예산 전문가 저 추경호가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쓰러져가는 민생경제도 살리면서 달성을 전국 최고의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사회자가 후보들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교도소가 달성군 합인면으로 이전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교도소터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소유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대구시 달성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들께서 생각하시는 최적의 활용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엔 추경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난 4년간 약 1,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금년 말로 하빈의 교도소 신축 이전지가 완성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후적지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도소가 이전하고 나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재부에 설득한 결과 지난해 1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 사업지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후적지를 문화, 그다음에 공원 등으로 개발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위탁개발 사업자인 LH는 혁신성장 공간, 그리고 공원, 그리고 주택용지 등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화원의 최적의 발전 방안 만드는 데 후적지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형용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1분입니다. 예, 대구 교도소는 제가 민주화 운동으로 구속되어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남다른 곳입니다. 그동안 달성군에서 선도적이고 창조적인 안을 내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부정적인 이미지의 교도소를 인간 존중, 치유와 창조를 위한 긍정의 공간으로 개발했으면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죄인들이 오던 곳을 인권, 마음치유 등 인간 존중 교육 문화 공간으로, 그리고 출판, 음악, 게임, 영화 등 창조 콘텐츠 센터 등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최근 부지 3분의 1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짓는 계획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는데, 피해를 본 우리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우선으로 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서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과 함께 머리 맞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후보부터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재력이 큰 우리 달성군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능력 있는 박영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당 의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26년째 우리 대구 경주가 꼴찌 아닙니까? 대구 정치 물갈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구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의 공약 첫째, 대구 산업단지의 활력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해 대구 산업철도를 조기 완공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서재 세천지역 역사를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IBK, 기업은행 본점 유치 등 공공기관을 달성군에 유치해서 우리 달성군의 자부심을 더 높이겠습니다. 셋째,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아침 챙겨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아동, 청년, 여성이 행복한 달성군 만들겠습니다. 넷째, 달성군을 스마트 산단, 4차 산업 기반의 대구 경제 중심 축으로 키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년째 꼴찌인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 학계, 관계, 시민 등 대구 경제 살리기 1만인 비상 공동회의를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대구 경제가 어려운 만큼 많은 우리 시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대구 살려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추경호 후보 공약 발표하십시오. 제한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먼저 국가적으로는 현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민생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책, 서민들 월급을 줄이고 일자리를 없애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부터 탈원전 정책, 4대 강보 파괴 정책을 폐기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달성 발전은 저의 소명입니다. 온 동네 구석구석 살기 좋은 달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도적 역할을 하여 유치를 확정시킨 대구 산업선 철도가 조기에 건설되도록 하고, 특히 서재 세천역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사 합인 외관을 잇는 광역도로 조기 건설은 물론 시내버스 노선 확대, 공공주차시설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젊은 도시 달성에 걸맞게 교육, 의료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육아, 세천 등 신도시 지역에 부족한 초, 중, 고등학교를 신설하고 교육 품질도 선진화하겠습니다. 택볼 지역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영유아들을 위한 야간 응급 진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도시자연 공원구역, 재개발, 재건축 규제 등 각종 불합리한 토지 건축 규제를 해소하여 개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얼마 전 한 언론에서 저를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 중 공약 이행률 1위로 평가해 줬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추경호에게 믿고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발표한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네,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한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질문은 30초 이내, 답변은 1분 이내 하시면 됩니다. 네, 추가 질문과 답변도 있습니다. 배정 시간은 질문 30초, 답변 1분으로 똑같습니다. 네, 먼저 추경호 후보가 박형영 후보의 공약에 대해 30초 동안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박 후보님 공약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집으로 배달된 공보물을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상당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지역 균형 발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 못지않게 지역 내 균형 발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성에 특히 낙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창 하빈입니다. 가창 하빈을 위한 주민의 행복 증진, 발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 어떤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박형영 후보가 1분 동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창 합의는 주 후보님 말씀대로 우리 달성군에서 좀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교통이 달성 가창 같은 경우도 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하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망을 좀 더 확충해서 먼저 달성군 화원과 다사라든가 이런 접근성을 좀 더 올릴 부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창 같은 경우는 이 자연환경이 아주 또 빼어나고 좋습니다. 최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가창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연 치유 구역으로 특구로 좀 만들어서 많은 분들을 관광객과 그리고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개발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 후보가 추가 질문 30초 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지역에도 여기에 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우리 박 후보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에 관한 규제 강화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시고 4대 강보 철거에 대한 문 정권의 정책 방침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 후보 1분 동안 추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4대 강보는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많은 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달성군에도 보가 2개 있습니다만 이게 한편으로는 또 이 농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를 기본적으로 저의 생각은 철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건 조화롭게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해가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해서. 예, 재개발, 재건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주민들의 요구와 그리고 우리 법이라든가 이런 법 질서를 잘 고려해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엔 박형용 후보가 추경호 후보 공약에 대해 30초 동안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추 후보님 홍보물에 보면 테크노폴리스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주민 환경 및 보건 안전 우선 대책 추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지 공장 때문에 이런 매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애를 썼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었습니다. 제지 공장 공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추경호 후보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 주민들의 보건, 생명, 안전 문제입니다. 공예기업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합법적으로 들어선 제지공장이 제대로 기준을 맞추고 있는지에 관해서 주민감시단 활용 등에 관한 대책을 지난번에 함께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합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제지공장에서의 활동이 주민 건강 우선해서는 절대 안 된다. 주민 건강이 우선되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지공장의 이전이 저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 사이에는 제지공장이 적정한, 적법한 그러한 배출 기준 그리고 물건 반입 그리고 소각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서 주민들이 그로 인한 건강, 생명, 안전 위협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네, 박 후보가 추가 질문 30초 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꼭 좀 책임을 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국립어린이과학관이 2년 전에 수성구 어린이회관 옆에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저희 군의원하고 주민들이 많이 좀 이것을 문제 삼아서 현재 자리로 달성군 대구과학관 쪽에 건립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 후보님 홍보물 보니까 본인이 유치한 걸로 홍보물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추 후보님이 좀 하신 것 맞습니까? 네, 추 후보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절대 수성구에 어린이과학관이 가면 안 된다 하는 주장을 제가 중앙에서도 했고 지역 의원들하고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의원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과학기술부 장관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국립어린이과학관은 반드시 달성군 우리 국립과학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 같이 있어야 같이 시너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역에 와야 된다. 제가 몇 차례 만나서 설득을 했고 최종적으로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과기부 장관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것은 달성군으로 가기로 의원님 건의대로 하기로 확정했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달성군에 유치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많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5분 동안 다른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을 삼가하시고 일방적인 자기 홍보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형롱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예, 추 후보님 현수막에 경제 폭망 문정권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폭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폭망했죠. 길거리 예, 나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작년 국회의원 세비가 한 1억 5천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세비 다 받으셨지요? 세비 1억 5천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정확히 하십시오. 예, 다 받으셨지요? 다 받았죠. 예, 나라 경제가 폭삭 망했다면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저는 양심상 세비 반은 국가에 반납했을 겁니다. 경제 폭망 상태인데 혹시 세비 반납할 생각 없습니까? 반 정도라도? 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경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니, 생각이 제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없으신지만 밝힐 수는 말씀을 좀 없지만 해주시면 저도 저 고맙겠습니다. 세비의 일부를 사회복지를 위한 쪽에 기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코로나 제가 극복을 주도권 위해서 토론이니까. 2천만 원 상당의 또 세비 반납을 제 한 바 있습니다. 같으면 이거는 뭐 국가 경제가 폭삭 망했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떳떳하게 그걸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제가 그렇게 폭삭 망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납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경제가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만 우리 참 지표를 봤을 때 2019년 경제 성장률도 일본이 0.6, 프랑스 1.3, 독일 0.4에 비하면 우리는 2.0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신용 등급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DP 대비 부채율도 프랑스가 123.3%, 일본이 222.5%에 비하면 우리는 41.2% 정도로 괜찮은 편입니다. 세계 은행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세계 경제가 침체될 것인데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온 국민이 지금 힘을 모아서 경제 침체에 맞서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 한번 양파를 보십시오. 같은 물병 속의 양파라도 칭찬과 격려, 사랑을 받으면 쑥쑥 잘 자랍니다. 반면에 비난과 저주를 하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어렵긴 하지만 폭망했다고 저주를 퍼부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자꾸 비난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으면 우리 경제가 점점 더 시들어진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발목 잡기 정치, 저주의 정치는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보님, 작년에 재산이 4년 만에 한 22억이나 폭증했습니다. 네. 예, 본인 배우자 둘째 딸의 예금 금액도 거의 2017년 대비해서 한 12억 6,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네. 혹시 누구에게 정해받은지 말씀해 주실 수 예, 있나요? 애들 할머니한테 정여를 받았습니다. 외할머니한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친과 두 따님은 이번에 신고 거부되어 있던데 재산 신고 관련 서류 저도 직접 떼어봤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고 거부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모친은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딸들은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재산이 얼마인지도 그런 밝히기는 좀 어렵겠다, 그죠? 그건 개인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국회의원으로 나오신 분께서는 독립생활을 한다고 해서 밝히기가 어렵다는 건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30년 이상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고 그리고 검증을 받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다 심사 검증을 알겠습니다. 엄밀하게 받은 그럴 것 사람입니다. 같으면 아마 그렇게 후보님은 어렵지 않은 거 밝혀주셨으면 후보님은 재산 등록 아마 해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실걸요? 공개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저는 했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번에 했고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도 4년 했을 때 다 했습니다. 예. 추경 후보님, 그리고 작년 세비 시급으로 환산하면은 한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럼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1억 5천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니까 한 60만 원 정도로 잡히는데 네. 근로자 최저 시급이 얼마죠? 8,350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네, 8,590원인데요. 원래 해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국회의원 세비 대비하면 제가 계산하면 한 70배예요. 추 후보님께서 근로자 밥값을 최저 통상임금에 포함하자는 법안을 제출하신 적이 있잖아요. 저도 기업을 경영했습니다만 적자 속에서도 이 삼시세끼 밥값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지만 이런 법안이 제출된 걸 보고 사실은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0.2%에 해당하는 기업들 법인세는 깎아주자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냈는지 참 납득을 못하겠어요. 이 잘못된 법안 아닙니까? 답변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질문하고 마치실 것 같네요. 보니까 시간이 없네요. 네, 그럼 다음 추경호 후보 주도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5분입니다. 못한 부분 지금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제 폭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실업률은 사상 최악, 성장, 그리고 소득 분배 최악입니다. 길거리 나가 보십시오. 지금 많이 아마 선거운동하고 다니실 텐데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죽겠다고 난립니다. 경제 좋다고 합니까? 아마 문 대통령께서 경제 좋다고 항상 이야기하시죠. 그만큼 서민하고 동떨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신용등급 최고라고 하셨죠. 신용등급 최고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 놓고 현재 문정권 때는 한 번도 변화가 없습니다. 더 올리셔야죠. 자랑하시려고 그러면은. 신용등급 최고는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부채 비율, 정부 부채 비율 말씀하셨죠. 그들은 선진국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찍어내고 그 통화가 전 세계에 통용되는 통화입니다. 우리 원화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조그만 이러한 소위 말하는 비기축통화,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들은 나라 재정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위기 때 아무도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 곧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튼튼히 해야 되는 겁니다. 살림 알뜰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돈을 펑펑 쓰면 정말 심대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통계를 들이대고 비판을 해도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소득 주도 성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어려운 겁니다. 반드시 정책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이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후보님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자는 겁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거는 뭐 하자 말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아니, 거는 정책에 관한 입장을 묻는 겁니다, 의원님도, 지금. 잘 아시라고 보는데요. 예. 규제라는 것은 그 필요에 따라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또 시대가 바뀌고 주민들의 요구를 또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보존과 그리고 개발 이 사이에서 어떤 부분을 선택할지는 이게 선언적으로 미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됐습니다. 본인도 예. 정책을 해봤었기 때문에 잘 아실 줄 자, 압니다. 후보님께서는 지금 이번에 5번째 출마시죠? 예. 1996년 수성갑 총선 출마, 네. 남구청장 2002년, 예. 중남구 총선 출마 2008년, 2010년 남구청장 출마, 그리고 예. 이번에 5번째 달성군에 오셨습니다. 예. 이것이 2008년 후보께서 중남구 총선 출마 때 예. 내신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상당히 옳은 소리가 많아요. 2008년엔 중남구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호적을 옮겨서 달성군에 출마했는지 그것도 우선 궁금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중남구가 철새 도래지입니까? 정치 철새들은 중남구를 떠나주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달성이 철새 도래지입니까? 달성을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이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 후보님의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고 또 여기에 아주 좋은 말 또 있네요. 청와대 지방정부에 이어서 국회까지 장악하면은 전대미문의 일당 독주가 된다. 지금 청와대 지방정부 다 장악했습니다. 국회까지 지금 다 장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좀 너무 열심히 하시지 말고 이렇게 일당 독재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중남구에서 출마를 하고 했는 거 맞습니다. 대구의 정치를 한번 바꾸어 보고자 힘든 줄 알지만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우리 또 선배님께서 이재용 후보께서 출마하시는 상황이었고 또 제 모교가 시민중고등학교입니다. 시민중고등학교가 저기 다사에 지금 한참 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철새 이런 거는 네. 안 맞습니까? 저는 저를 철새라고 하기 전에 본인이 서울 TK로서 낙하산으로 4년 전에 내려오신 걸 먼저 좀 성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고향이 여기고 저희 선친 묘소 우리 인척들 다 여기에 계십니다. 아유, 저도 뭐 고향은 영덕인데 그럼 저도 영덕 가서 출마해야 합니까? 그다음 우리 후보자께서 지난해 조국 수호 집회에도 가시고 조국 전 장관을 존경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전히 지금도 조국 장관은 혐의가 없고 법무장관으로 복귀가 돼야 된다. 조국 장관 존경한다. 네, 조국 장관은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제 소신과 가치를 따라서 움직였지 제가 누구의 계보라고 들어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 가치를 따라 저는 움직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쳤습니다.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다양한 지역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군수는 엄연히 역할이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상대 후보에 비해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자신만의 경쟁력과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추경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회의원은 민심을 잘 대변하고 그리고 입법 예산 그리고 행정부 견제를 해야 되는 기능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주민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 지난 4년간 지구 7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달성 구민의 소통의 날을 개최해서 주민들과 허물없이 소통하고 민의를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경제부처에 근무를 했습니다. 예산, 경제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맥이 있습니다. 이 33년의 공직생활 경험이 지역 예산 확보 그리고 입법 활동하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앞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견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시민단체에서 지난 3년간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연속 선정을 했고 문정권의 경제정책 저격수라고 평가도 받았습니다. 입법 단연 선두로 경북 의원 중에 1위로 했습니다. 네, 박형용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박형영은 총학생회장 시절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시민운동 시절에도 생계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대구 발전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 소신껏 일을 했습니다. 일본이 경제 침략을 장애했을 때도 기술 강국을 건설해서 일본의 경제 침략에 당당히 맞서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회사가 적자에 허덕일 때도 혁신을 통해서 흑자 기업으로 전환시킨 현장 경제 전문가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 위기에 굴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해낸 그런 소신과 능력 있는 일꾼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저 박영용 선택해 주시면 결코 후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주도권 토론 시간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5분 동안 다른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인신공격, 일방적인 자기 홍보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형용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예, 2003년 추경호 후보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으로 계실 때 론스타라는 미국계 특이자본 회사가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2012년 매각했는데 총 4조 6,634억 원을 벌어먹고 튀었습니다. 론스타의 탐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방해해서 제값을 못 받고 팔았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또다시 5조 4천억 원을 내놓으라는 지금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현재 진행 상태입니다. 이때 추경호 후보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핵심적인 지위에 계셨습니다. 총 10조 원이면 대구시 1년 예산과 거의 맞먹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무수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자격 없는 론스타에게 왜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 줬는가? 둘째, 외환은행 BIS 비율이 왜 갑자기 6.16%로 낮아졌는가? 셋째, 론스타가 인수대금 마감 하루 전날 투자자 바꿔치기 한 것을 왜 봐줬는가? 이 외에 의혹은 무수히 더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론스타에게 특혜를 봐준 것 아니냐?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 후보님, 2003년 7월 15일 외환은행 매각 결정 전에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시민회동에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으로 참석하신 건 맞지요? 네. 예, 이 시민회동은 비밀회동으로 론스타에 매각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줬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론스타가 2003년 10월 30일 인수대금 마감 하루 전날 투자자 바꿔치기 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전혀 모르겠는데. 당국자로서 그걸 몰랐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감 하루 전날 29일 날 갑자기 투자자가 바뀌어가지고 총 매입 대금 중에서 한 6천억 원인가가 바꿔치기 됐다는 게 많이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안 계셨다고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몰랐던 걸로 알겠습니다. 설명 기회를. 그다음째 론스타가 금융자본입니까? 산업자본입니까? 질문하시고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예, 금융자본입니까? 산업자본입니까? 말씀해 주시죠. 그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아니, 무슨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매각 당시에 금융자본이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것도 지금 일본에 많은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는 매각하기 이전에라도 그것이 다 확인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제대로 밝혀졌더라도 5조 4천억에 달하는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는데 이런 부분이 왜 간과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마지막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추경호 후보님은 경제정책 저격수, 고수 이런 거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론스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무능하게 대응했지요? 우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론스타 사건 먹튀를 다룬 영화 블랙머니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금 국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 추경호 후보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고의로 그랬던, 무능해서 그렇던 우리 국간 5조 4천억 원이 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의 핵심 지위에 있으면서
이 부분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게 된 거를 쭉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어느 정권인지 아십니까? 노무현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4선 의원으로 민주당에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을 하고 계신 김진표 의원입니다. 저는 그 당시 과장이었습니다.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 제기를 한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진표 부총리께 우리 박 후보는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묘사 앞에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다 보고하고 진행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왜 토론을 좀 하자고 했을 때 왜 참가를 안 하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억울한 만큼 적극 나서서 지금 해명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벌써 15년, 17년 전의 얘기고 그 당시 너무너무 많은 이 얘기가 진행이 됐고 수없이 많은 언론 자료가 있습니다. 후보께서 여전히 다 재판은 찾아보시고 현재 진행 내용을 중이게 아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 재판은 하는 여전히 말씀입니다. 진행 중에 있고 결정적인 증거인 산업 자본이라는 것만 밝혀도 우리가 5조 4천억을 잃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막지를 못했습니까? 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다음 추경호 후보 주도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 후보께서 발언을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우선 근거 없는 비방,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유념해 주시고 설사 방송, 언론 보도를 인용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허위,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도 역시 후보자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에 외환은행 론스타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우리는 실무자로서 다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그 당시 민정수석이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경제부총리가 바로 김진표 민주당의 4선 의원입니다. 그 당시 이 금융상황 위기를 극복을 위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했고 이 문제가 몇 년 뒤에 다시 제기가 됩니다. 그 당시 담당 국장이 역시 고발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1심, 2심, 3심 모두 그 고발 내용이 근거 없다. 적법하게 잘 처리됐다. 이렇게 해서 무죄 판결이 다 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형영 후보는 국회의원을 하시겠다는 분이 법적으로 대법까지 다 정리되고 끝난 사안을 이제 다시 와서 일부 진보 시민단체 대표도 아니고 진보 학자도 아니시면서 이렇게 다 종결된 사안을 다시 근거 없는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론스타의 ISD 소송입니다. ISD 소송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산 뒤에 이제 매각을 시도합니다. 팔고 나가려는 거죠. 그 나가기 위해서 2007년에 매각 시도를 합니다. HSBC 세계적인 유수한 금융회사입니다. 여기에 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정부의 심사 보류 승인이 나지 않아서 이때 매각이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을 합니다. 이때 싸게 팔았다는 겁니다. 론스타 주장은.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싸게 산 거죠. 자기는 헐값에 팔았고 그리고 2007년에 매각할 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할 수 있었는데 결국 그때 매각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박 후보의 논리라면은 론스타의 주장에 지금 동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헐값에 비싼 이 론스타가 비싸게 팔지 못했다. 헐값에 팔았다 하는 주장에 오히려 동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론스타가 문제 제기를 하는 2007년 이 당시는 이때 정부가 매각을 해주지 않아서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 지금 소송을 하는데 이때는 제가 해외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OECD 대표부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때 업무는 제가 하질 않았습니다.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근거 없이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해서 론스타가 이때 매각 못하게 해서 피해가 있고
거기에 관한 소송을 몇 조 한다고 해서 그 추경호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일이다.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사람한테 지금 덤태기 덮어씌우는 허위 비방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경고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한 사실관계 기초에서 질문을 하고 논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 명예훼손, 모독, 그리고 허위 비방에 관한 법적 조치도 할 수 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07년, 8년 얘기가 아니라 2012년 론스타가 매각할 당시에 그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유죄 판결 받은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일반 매각이 아니라 징벌 매각을 통해 가지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못 받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게 또 한편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당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추경호 의원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맞죠? 자, 박 후보님. 은행법 한번 읽어보고 오셨습니까? 우리 은행법에 징벌적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보셨어요? 내용을 보고 법문을 보고 자, 오셔가지고 그러면, 질문을 해야 제가 답변을 드리지. 네, 좋습니다. 징벌적 자. 매각 명령이라는 법문안 자체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법적인 권한도 없는 법적 근거도 없는 조항을 가지고 징벌적 매각 명령을 하라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냐. 그에 책임을 묻는다. 예. 어느 도단 아닙니까? 자, 네, 법적 근거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후보자들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 구성원이자 달성군을 대표하는 입법위원입니다.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임기 4년 동안 특히 관심을 가질 분야가 어디인지 또 제안하고자 하는 법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추경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서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경제 살리는 법안을 무엇보다도 먼저 찾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일자리 늘리는 법안 또 찾겠습니다. 그리고 발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4년간 약 110건의 법률을 발의를 했고 그중에 약 55건을 국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조금씩 변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일자리 창출, 중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우리 기업 활력을 북돋우는데 이런 법안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미래 먹거리 창출을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법안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네, 박형용 후보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헌법 개정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지방이 좀 주인인 분권 국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이 중앙 너무 집중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재정권, 지방 입법권 이런 부분에서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공정과 불균형은 여전히 심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라든가 중소기업을 좀 더 보호해서 대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력 기술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약 관련해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의 자존심 그리고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강소기업 육성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달성군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감염병 사태가 주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감염병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이며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이번엔 박형용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협력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고 세계의 모범 국가로 칭찬받고 있습니다만 국제화 시대의 감염병은 얼마든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성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검역 사무소를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 차관 신설해야 합니다. 전염병 전문기관 설립도 필요합니다.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등 연관 산업 육성도 필요합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별 음악 치료 병상도 확충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추경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 틀에서는 비슷한 이야기들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염병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초동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중국 여행객, 중국 입국 금지를 빨리 했었으면은 지금과 같은 우리가 고통이 훨씬 줄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감염병을 원초적으로 차단하는 입국 제한과 같은 그런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모든 조치는 선제적이고 신속하고 충분해야 합니다. 마스크 우리가 대란을 겪었을 때도 봤지만은 우리는 마스크가 곧 부족할 상황인데 중국에 마스크를 갖다 퍼주는 이런 엉터리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합병원,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대구 경북권에 정말 이번에 감염병 설립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감염병 병원. 네,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달성구는 대도시 주변의 도농 복합 지역으로 조선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약자의 비중이 다른 구군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후보께서 사회적 약자의 생활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이고요. 추경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늘 사회가 건강하게 가리기 위해서는 한쪽에 성장 동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계층도 필요하지만 늘 낙후되는 취약 계층이 있습니다. 소득 계층이 소득 수준이 낮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애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조선가정 등등 우리가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꼼꼼한 복지망을 확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 가정도 많습니다. 약 5천 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정착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합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부족한 장애인 복지시설 그리고 근로시설 등도 확충하고 이들의 편의시설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 확충을 위해서도 힘쓰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형용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1분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배려는 이 경제성의 문제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경우 지금 52시간이 적용되면 활동보조인 2명이 보조를 해야 하는데 장애인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들도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만 65세 이상이 되면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활동보조 서비스가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 여성, 장애인의 성착취, 불법 촬영과 같은 범죄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들께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언 순서는 기조연설의 역순이고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추경호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달성 군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시간 제약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대구로 배달된 선거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경제를 살리느냐, 더 죽게 내버려 두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키느냐, 위선자 조국을 지키느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경제를 망친 무능한 정권,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 정권을 심판해서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 놔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세금 폭탄과 빚더미 실업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달성 발전은 실력 있는 사람, 검증된 경제, 예산 전문가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국회 예결위 간사에 도전해서 달성 발전 예산 폭탄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늘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주민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호 2번 추경호를 더 크게 키워 더 크게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박형용 후보 1분간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달성 국민 여러분, 서울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십수억 원의 정려를 받아 4년간 재산이 수십억 늘어난 기득권 후보보다는 자영업, 소상공업에 종사해본 서민 정치인 저 박영용을 뽑아 주십시오. 몇천 원 하는 노동자들의 밥값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자는 법안을 제출한 반서민 후보보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박영용을 선택해 주십시오. 5조 4천억짜리 소송인 론스타 의혹에 끊임없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후보보다는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서 기술 강국을 건설하고자 노력하는 현장 경제 전문가 저 박영용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달성군의 도약과 대구 경제 꼴찌 탈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두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달성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이어서 달성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나머지 후보들의 합동방송연설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달성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